올라온 질문인데요. 유튜브를 평소에 많이 봤는데 뼈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재활은 본인이 되게 열심히 할 자신이 있는데 뼈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니까 뼈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처치가 있는지 걱정된다. 맞아요. 중요하죠. 연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큰 공간에다 뼈를 채워야 되는 과정이니까 보통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걱정 중에 하나입니다. 뼈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. 학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surgeon's factor가 있고 host factor가 있어요. 뼈가 얼마나 잘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 수술하는 사람이 주는 영향이 있고, 그 다음에 환자 수술 받는 사람이 주는 영향이 있어요. 수술 받는 사람이 주는 영향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뼈가 엄청나게 뼈를 잘 만들어내는 그 몸인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똑같이 수술했는데도 뼈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, 실제로. 그런 이제 개개인의 특성 아니면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당뇨나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만성 소모성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는 뼈가 또 잘 안 나와요. 또 뭐 담배 피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도 영향을 줄 수 있고, 이런 것들이 다 호스트 팩터예요. 페이션트 팩터, 환자 요인. 그 다음에 의사 요인. 수술할 때 뼈가 어떻게 절골을 하느냐, 주변 조직을 얼마나 손상을 주냐, 안 주냐,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뼈가 안 나왔을 때 이게 뭐가 문제다, 이게 사실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요. 뼈가 잘 나오는 분도 있고 안 나온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. 똑같이 수술했는데 그래요. 그러면 뼈가 안 나온 분들은 어떤 방법들을 쓰죠. 뭐 일단 속도 조절을 해야 될 테고, 그 속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연장하면서 뼈가 나오는 걸 계속 관찰하면서 속도를 빠르게 가기도 하고 느리게 가기도 하고 막 이걸 계속 올 때마다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도 안 나온 분들이 계시죠. 그러면 또 뭐 약을 쓰기도 하고 또 다른 조치를 하기도 하고,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. 뼈가 안 나올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. 그렇게 해서 이제 뼈를 만들어내죠. 키 수술하고 하지부동하고 또 조금 다른데, 하지부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천성 질환도 있고 다쳐가지고 그랬다 그러면 다쳤던 자리나 수술을 받았던 자리는 거기에 연부 조직들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뼈가 잘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환자 요인이 좀 있어요. 근데 키 수술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건강한 분들이죠. 건강하고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키 수술 받는 분들은 환자 요인이 적어요. 그 말은 뭐냐면 키 수술 받는 분들이 뼈가 아예 안 나와가지고 뼈 이식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. 물론 생길 수 있죠. 근데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 이거는 환자 요인보다는 의사 요인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환자 입장에서는 그 분들이 이거를 이슈 제기할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원인 자체가 의사의 팩터도 있지만 환자의 팩터도 있기 때문에 의사가 이거를 수술할 때 뼈를 잘 안 나오게끔 어떤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입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. 근데 특정 의사한테 수술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뼈가 잘 안 나와가지고 뼈 이식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확률이 되게 높단 말이죠. 이거는 분명히 의사의 팩터가 있는 거예요.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술 받은 환자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제한적이에요. 일단 식사 잘해야겠죠. 뼈는 콜라겐하고 무기질로 구성이 되는데 부모님들이 물어보시는 게 칼슘 많이 먹어야 되죠. 그 다음에 차골 국물 먹으면 좋나요? 이거 두 가지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. 근데 둘 다 의미가 있어요. 왜냐하면 칼슘은 무기질이고 사골 국물, 거기는 아주 양질의 단백질이 있잖아요. 그 단백질이 결국은 콜라겐을 만드는 거거든요. 맞는 이야기예요. 맞는 이야기인데 칼슘을 무조건 많이 먹는다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. 칼슘만 뺐다 많이 드시면 간혹 가다가 그 돌 생기는 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칼슘은 그냥 적당량 드시고, 중요한 건 칼슘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먹은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 흡수를 누가 시키냐면 비타민 D가 흡수를 시켜요. 그럼 비타민 D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. 수술하고 실내만 있으면 비타민 D가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. 비타민 D는 챙겨 먹어야 돼요. 약으로도 드시고, 더 좋은 거는 햇볕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30분씩 햇볕 정도 쬐면 그게 제일 좋고, 비타민 D, 칼슘 적당량 챙겨 드시고, 또 중요한 건 단백질.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돼야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시고 나서 간혹 가다가 젊은 여성분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다이어트하고 안 드시고 이러면 뼈 정말 치명적입니다. 거기는 영양분 자체도 공급이 잘 안 되지만 다이어트 하면은 호르몬도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뼈가 안 나와요. 그래서 절대 다이어트 하시면 안 되고, 두 번째 또 신경 쓸 만한 거는 속성의 경우. 프리사이즈는 못 일어나지만 속성은 일어날 수 있잖아요.
일어나서 자꾸 디뎌주면 뼈가 나오는 것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. 자극을 줘요. 수술 받은 분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뼈를 촉진하는 방법은 그 정도. 제한적이죠. 뼈가 좀 잘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? 없어요. 저도 이제 그거를 알아내려고 이래저래 스터디를 많이 해봤는데 아직 모르겠어요. 확실히 남자보다는 여자가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. 뭐 뚱뚱하냐, 마르냐, 뭐 이런 모든 팩터들 중에 의미 있는 건 아직 없어요. 네, 나이도 별 관계 없어요. 나이 많은 사람들도 뼈 잘 나옵니다. 소화는 나이가 관계가 확실히 됩니다. 그러니까 소화는 뼈가 잘 나와요. 어릴수록. 잘 나오는데 일단 성인이 되고 나면 나이에 의한 뼈 잘 나오고 안 나오고의 팩터의 의미는 확 줄어드는 것 같아요. 뼈가 안 나오는 뭐 특징 같은 게 심리적인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안 나오는 것들은 있을까요? 그렇죠. 그건 다 우리가 이론 학문적으로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들이니까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뼈도 방해하는 것도 맞고 그렇습니다.